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피부를 망치는 습관들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피부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은 없어요. 굳이 피부과 안 와도 돼요. 손으로 닦으면 돼요.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엄청. 신짜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피부를 좀 망치는 여러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피부 관리를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피부를 망치는 습관들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피부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보습도 맞아. 또 뭐가 중요할까요? 모공. 작은 모공? 그러니까 모공이 좋아져야지 피부가 좋아 보인다. 식습관. 아, 그래요. 근데 이 대부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피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피부 장벽입니다. 베트남 말로는 피부 장벽 뭐라 그래요? Màng bảo vệ da. 매, 마오, 배, 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를 지키고 있는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부 장벽을 망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피부는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피부가 지금 안 좋으신 분들은 네. 피부 장벽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가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저분 피부가 좀 트러블되어 있고 뭔가 좀 예민해 보이고, 그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교육을 저는 많이 합니다. 사실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으면 병원에서도 사실 특별히 해줄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피부 장벽을 망치는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 차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럼 선크림 바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피부 장벽이 망가진 상태에서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피부는 더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가 좀 트러블도 많이 나고 뭔가 좀 따갑고 각질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우산, 양산이라든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우리 톳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는 게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보통 왜 설거지 할 때 보면은 찬물로 하는 게 기름기가 잘 날아가요? 아니면은 뜨거운 물로 하는 게 기름기가 더 없어져요? 뜨거운 물. 그쵸. 왜 그러냐면 뜨거운 물로 우리가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기름들이 잘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때가 잘 벗겨집니다. 피부 장벽은요, 기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굉장히 잘 씻겨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미온수로 세안을 하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찬물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여름이잖아요. 엄청 막 너무 더워. 밖에 나갔다가 막 땀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찝찝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손으로 닦고 해요. 자, 땀이 많이 났어. 막 그러고 외출하고 딱 왔는데 사무실에 딱 앉았어.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건으로 닦고 휴지로 닦고 그냥 손으로 닦고. 손으로 닦는 건 당연히 최악이겠죠. 손에 얼마나 세균이 많겠어요. 그래서 땀이 났을 때 땀 안에는 노폐물과 먼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수건으로만 닦아내시면 그 노폐물들은 그대로 우리 피부 위에 앉혀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날 내가 땀을 많이 냈을 때는 물 세안 정도는 반드시 해주고 그 위에 보습크림을 꼭 발라주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피부 장벽을 또 망치는 습관들 또 뭐가 있을까요? 눈이나 이런 데를 되게 많이 비비시는 분들이 있어. 가려워가지고 막 가려우니까 막 이렇게 비벼요. 자, 피부 장벽은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는 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막 눈을 비비고 하면 물리적으로 계속 마찰을 준다. 그러면 어때요?
때도 나오고 각질도 생기면서 피부가 좀 빨갛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벗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마찰을 많이 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들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내 피부 장벽이 손상을 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해지면서 내 피부가 안전함을 느끼고 그때부터 잘 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피부 관리를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영양크림도 바르고 막 이것저것 에센스도 바르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좋다는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요. 살이 쪄. 비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부에 좋다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피부에 막 듬뿍듬뿍 발라주면은 피부 장벽이 오히려 불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히려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피부 관리를 한답시고 마스크팩을 하면서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나중에 피부가 불어버려요. 완전히 이제 물을 먹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피부 장벽이 결국에는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제품들을 바르는 거, 그리고 마스크팩을 너무 오랫동안 붙이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피부 장벽이 좋지 않겠죠. 앞에서는 피부를 지키는 그런 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피부 안에 보면은 이 피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피지들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여드름도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피부 장벽도 약해지거든요. 이런 피지들을 과하게 분비시키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뭐 좋아해요? 배달 음식. 그쵸? 배달 음식 되게 좋아하죠. 근데 배달 음식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피부에 있는 피지들을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스턴트 식품들,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들, 여러 가지 맵고 짜고 하는 음식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피부 트러블이 나, 나는 피자를 먹을 때 피부 트러블이 나 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들을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면 저는 피부 트러블이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좀 끊어야겠죠. 잠을 못 자거나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불규칙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피지선들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피지들이 또 폭발을 해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결국은 이런 피지들을 과잉 분비시킵니다. 피지들이 많이 나오면서 피부 트러블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엄청. 저 봐요. 맨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도 트러블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해소하는지가 또 되게 중요하겠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은 개인마다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이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피부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를 아마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도 피부 장벽을 네.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은 없어요. 근데 피부 장벽이 너무 망가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적으로 이 장벽, 피부 막이 형성될 때까지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이제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피부 장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초음파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보습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잘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 한 6가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습관들만 잘 여러분들이 고치기만 하셔도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굳이 피부과 안 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부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1번 혹은 2번 이런 식으로 가서 관리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떤 관리를 해주고 나의 피부에 맞는 알맞은 그런 관리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피부가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피부에 광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피부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내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그런 많은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